선조실록 80억 원, 선조 30년 2월 3일 갑자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순하군의 처 황씨가 대가 앞에서 상언한 계목의 판부에 황정욱의 공훈이 있는 구신으로서 여러 해를 안치했고 또 대의사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방면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3일 갑자 두번째 기사 승정원 우부승지 김시현 동부승지 송순 지평 김순명이 수를 진달하여 해직을 청하며 오로지 복수군에 전념하겠다고 하니 전교하였다. 적을 토벌할 의지가 절실하여 소를 진달함이 이와 같으니 보기에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4일 을축 첫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통제사 이순신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띄어 벼슬을 올려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 군사를 거느리고 있은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이 없이 한갓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기망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쳐들어왔는데도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전선을 동원하여 직로로 나오다가 끄리낌 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큽니다. 잡아오라고 명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4일 을축 두번째 기사 사시의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하여 별전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희춘이 와서 하는 말이 적의 형세가 그늘 다시 어떠하다든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일의 배나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장들의 숨김이 더욱 심하다. 울산 군수는 적과 대적하다가 분리하였는데도 조정에서는 아득하게 듣지 못하였으니 남의 신하가 되어 이렇게 기망할 마음을 내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적의 편지는 매우 통분합니다. 심지어 상께 글을 올리겠다고 하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그 본인은 무엇인가? 화친을 하려는 것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혹은 황혁과 송운을 만나고자 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본인은 무엇인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금대부는 그의 이름은 희팔이었다. 보내려고 하다가 장희춘에게 저지되자 두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들의 본인은 실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이번에도 많이 왔겠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지금 군사를 쉬게 할 리는 없습니다. 옛날 김성일이 통신사로 사신으로 갈 때 신만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황신이 갈 때 신이 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조정에 있는 진신이라면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신이 지난번 병중에 올린 사직 차자에도 이 조목을 언급했습니다. 예부터 강화란 제대로 성공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이 화친하는 일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성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화친 논의는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상시킬 뿐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화인은 천하 중의로운 사람의 기상을 빼앗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송나라 휘종과 흠종 때에 군사의 수가 10만은 넉넉히 되었는데도
화의에 해이해져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형세로 보아 믿을 만한 것은 없지만 자강할 수 있다면 적을 섬멸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앞으로나 뒤에 보장할 견고한 지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해주 관고의 빙고에 있던 무기에 사람들이 불을 질렀으니 민심을 극도로 경계할 만하고 시세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고금천지에 어찌 이렇게 민망하고 박절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해주 목사가 선정을 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비변사에서는 이제서야 화친의 논의가 그릇됨을 깨달았단 말인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하니 김응남이 삼가 사죄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비변사에 봉직하고 있으니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매우 기뻐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나주 목사가 결원인데 누가 맡을 만한 사람인가? 안지는 어떠한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부터 그를 아는데 느슨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조판서 이정암이 아뢰기를 무변 중에서는 나주를 다스릴 만한 합당한 사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문관 중에 장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의망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관 중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자 아뢰기를 배은경입니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배은경은 남중에서 공로가 있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공주 역시 권론인데 이 암이 외척인데 청주 목사가 되었을 때 사사로 백성들의 전결을 줄여 자기의 사용무로 삼았다. 공부는 비록 줄어들었지만 보고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였다. 그래서 윤두수가 힘써 추천한 것이다. 그가 담당할 만합니다. 하고 이 사내가 아뢰기를 공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적임자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의 아우인 원전은 어디에 있는가?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또한 장사이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당초 원균을 모함하면서 말하기를 원균은 조정을 속였다. 12살짜리 아이를 멋대로 군공에 올렸다 라고 했는데 원균은 말하기를 나의 자식은 나이가 이미 18세로 활쏘기 말타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질했는데 원균은 바르고 이순신의 이야기는 군색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0억 선조 30년 2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죄는 임금을 배반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고 악은 원수를 섬기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왕법이 지극히 엄격하여 판리의 은전도 그 사이에는 용납될 수 없는데 하물며 여인의 외람된 호소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황정욱은 일찍이 적중에 빠지자 얼굴을 돌려 원수를 섬겨 무릎을 꿇고 신하라 칭했으며 그만하게 그를 보내 땅을 베어주라는 청을 아뢰었으며 군부를 협박하여 적을 위해 화친을 요구했으니 하늘에 닿는 죄는 머리털을 뽑아 샌다고 해도 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인들 천지간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시의 법률 집행이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흉악한 모가지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용서해 줄 수 있으며 대사가 있었다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후세에 드리울 것인지의 여부는 논할 것이 못되지만 방면하라 하시는 명령이 갑자기 내리자 여론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막기 어려우니 속히 명을 도로 거두심으로써 하늘의 토죄를 엄하게 하시고 인간의 기강을 부지하소서. 호남의 여러 고을이 모두 분탕되었으나 오직 나주만이 조금 모양을 갖추었는데 물산이 많고 지역이 넓어서 가장 다스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사가 된 자는 실로 다른 사람을 압도할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구차하게 비적임자를 제수하여 이 고을을 또 세잔하게 만든다면 호남의 근본은 다시 더 의지할 것이 없게 됩니다. 새 목사 권주는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전일 순천 부사였을 때 외람되고 근실하지 못한 일이 많아 심지어 잡아다 추문하기까지 했으니 이제 본직을 제수했으나 결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속히 채직을 명하시고 문반이나 무반 중에서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서 파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은 곧 훈구의 신하로서 여러 해 동안 안치했는데 지금 연로하니 전리에서 죽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한 뒤에야 국가에서 그를 대접하는 도리가 맞게 될 것이다. 연호하지 않는다. 권주는 채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가려 자임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라 죄인 황정욱은 원혼의 중신으로 국가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상 위기에 처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에게 함락된 날에는 다만 자기 몸만 있는 줄 알았지 국가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여 구차히 생명을 도모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적의 우두머리에게 아첨하여 전하라고 칭하고 본국에 글을 쓰면서도 신하라고 칭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가득 차서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이미 형벌이 잘못된 것인데 어찌 훈구의 중신이라고 해서 큰 죄를 가볍게 풀어주어 집안에서 편안히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면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나중 목사 권주는 본디 외람된 사람으로서 전일 순천 부사가 되었을 때 제멋대로 탐욕을 내어 관고의 물품을 공공연히 자기의 집으로 실어가고 가사를 매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일찍이 잡혀가 군문까지 받다가 거짓으로 꾸며대어 면하게 되니 여론이 지금까지 통분하게 여깁니다. 본고을은 크고 부유한 지방으로 이러한 사람의 수중에 맡겨서 피폐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황정욱과 권주는 사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죄인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고 권주는 채직만 시키는 것은 불가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하유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권주는 어찌 파직까지야 시키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김홍미에게 전교하였다. 이순신을 잡아올 때 선정관에게 표신과 밀부를 주어 보내 잡아오도록 하고 원균과 교대한 뒤에 잡아올 것으로 말해 보내라. 또 이순신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대치하여 있다면 잡아오기에 온당하지 못할 것이니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올 것도 말해 보내라.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여러 해 동안 전화를 입게 되자 무변을 높이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세력을 믿고 꺼리는 것이 없이 탐욕의 풍습이 날로 지성하여 백성들이 그 해독을 받으니 매우 통분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흥립은 전이 수령이 되었을 때 탐욕을 함부로 부리고 백성의 고혈을 짜서 많은 완상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료로 삼았으며 관고의 물건을 공공연히 자기 집으로 운반해 감으로써 호남의 크고 부유한 고을을 하루아침에 탕폐하게 만들었으니 온도의 사람들이 더럽게 여겨 욕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권수는 중요한 직위이니 이러한 사람에게 제수하여 군졸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배흥립은 채직시키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시의 상이 남별궁에 나아가
신부사에게 상마 연을 베풀었다. 상이 말하기를 청정의 편지를 읽어보았소이까?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소이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 편지를 보았으나 그의 마음속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병부의 자문을 대인은 보지 않았소이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시종 구제해 주실 것을 믿고 있소이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청적이 광기를 드러내어 중조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켜 다시 온다면 대인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소이다. 중조의 약속을 청정이 따르겠소이까? 아니면 따르지 않겠소이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하며 기미를 보아 조처하겠습니다. 청적은 극악한 인물이라 실로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어 잔치상을 물리치기를 청하고 한두 가지 분도할 것이 있으면 듣고 싶다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 길을 가심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처리하시는 일이니 기다릴 뿐이외다 하고 또 술잔을 더 들어 사행길을 위로하고자 하자 사신이 말하기를 행장과 정성은 착한 사람이니 청정은 극히 악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내려가면 기미를 보아 일이 성공할 것 같으면 그것을 수행하겠지만 결단코 성사될 수 없다면 스스로 조처할 것입니다. 또 전적으로 대인의 가르침을 믿겠다는 말은 의례적인 말입니다. 국사를 의논할 대신이 함께 와서 의논하고 일의 성사 가부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일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거니와 가능성이 없다면 스스로 청병하여 적을 토벌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적이 만일 중조의 약속을 준수한다면 할 수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오직 한 번 싸움이 있을 뿐 다시 다른 방도가 없소이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도량이 크신 말씀입니다. 삼가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시 하교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의견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이 외에 특별한 말은 없고 단지 대인이 형세를 보아 처리하시기만 믿소이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국왕께서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화해하시어 우선 청정을 잘 대하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유독립은 무지개 합당한 인물이니 등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유독립은 문관인데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칭찬할 만한 행실이 없는 자이다. 접방관이 되었는데 사신에게 부탁하여 높은 품계에 오르기를 꾀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다. 상이 말하기를 상당한 자리에 등용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고 이어 읍하고 나와 미시에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6월 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김홍미에게 전교하였다. 이러한 때 힘껏 싸우는 장수는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깊이 책할 것이 없이 부리는 것이 가하다. 주사는 지금 한창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그 형세가 대단히 긴박하다. 그러나 부득이 통제사는 고쳐 자임해야 하겠고 경상 우수사도 갈아야겠다. 권주는 또 배흥립을 논박하여 분분하게 안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이를 그르치겠다. 수시로 합당한 인물을 속히 의논하여 아래라. 지나간 일은 그만이니 지금 국사에 전략해야 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조치한다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 좌도와 같은 경우는 주사가 매우 미약하니 상도 여러 연해 안 고울로 하여금 전선을 제작하고 격군을 충당하는 일과 황해도 역시 솜씨 좋은 몫으로 하여금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많이 제작하는 등의 일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조정에 나선 지 40년에 비록 기록할 만한 칭송은 없었으나 일에 임해서는 끄리낌이 없었고 옥사를 처리할 때는 공평하고 바르게 하니 이 때문에 배척은 받았지만 역시 원망이나 비방은 없었다.
늙어서는 여론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았는데도 하루아침에 짤막한 상소를 올려 사직하고 대검문 밖에 나아가 야인의 복장으로 고향에 돌아가니 옛사람의 은퇴를 생각한 풍모가 있었다. 할아버지 정의 허물을 덮을 만하다고 하겠다. 차자를 올리기를. 진이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정하고 하직하던 날 관직을 그대로 띄고 있을 수 없어 재직시켜줄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신이 물러간 뒤에 조정에서 스스로 조치할 것이라 여겨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갔던 것인데 지금 2달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비록 녹봉을 받는 관원은 아니지만 몸은 초야에 묻혀 있는데 아직도 직명을 띠고 있는 것은 마음에도 미안하고 이치로 보아 온당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유사에게 명하시어 조처하게 하신다면 다행하기 그지없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았다. 이는 한가한 자리이니 경은 사직할 것이 없다. 말로 회유하라 하였다. 선조시로 80억 원, 선조 30년 2월 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이 승례문박 남지 가에 나아가 신부사에게 전별연을 베풀었다. 상이 말하기를 청적과 행추 사이에 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외다. 또 청적은 재차 동병하려고 하나 행추가 따르지 않아 청적이 그 흉포함을 펴지 못하는 것이요. 행추가 화친을 하려고 하나 청적이 듣지 않아서 행추가 화친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요. 청적이 싸우려고 하나 행추가 할 수 없이 따르는 것이요. 행추가 화친하려고 하면 청적이 마지 못해 따를 것이요.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청적과 행추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야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사실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대체로 행장은 전곡을 많이 이용하여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청정은 전곡을 얻지 못하여 화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청정이 동병하려고 하나 정성이라는 자가 중지하기 때문에 동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적이 동병한다면 행장이 비록 본심은 아니더라도 필시 마지 못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청적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요 아니면 행장을 물리치고 자신이 화의를 주창하려는 것이요.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청정은 평소 그의 본국에 있을 때 공가의 전토를 빼앗긴 일까지이기 때문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탄식하기를 내가 조선에 출전하여 반드시 왕제를 사로잡아 돌아오겠다 했다 하지만 그 뜻이 꼭 병탄하려는 데 있지 않고 혹시 위협하여 화친함으로써 그것을 자기 공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또 평수계라는 자는 수길의 사위인데 행장이나 정성과는 친하게 지내나 정정과는 크게 화합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당초 청정이 주의를 입은 것도 대개 수계가 부채질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군사일은 은밀해야 하니 좌우를 물리치고 이야기하고자 하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행장은 우리나라의 변방 장수와 은밀히 청정을 도모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대인도 행장과 함께 청정을 은밀히 도모하려는 사실이 있었소이까? 행장이 비록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진의를 알지 못하여 가볍게 움직이기를 못하였소이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저번에도 이용할 만한 기회가 있었으나 변방 장수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매번 조정의 아랜 뒤에 하게 되니 왕복하는 사이에 일이 늦어져 앉아서 기회를 잃었습니다. 모름지기 미리 채찰사로 하여금 시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품위하지 말고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그곳에서 청정을 제거할 일이 있겠소이까? 과연 제거할 수 있다면 행장과 화친하여 통호해야 할 것이외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행장에게 이러한 생각이 없지 않고 청정 역시 이러한 뜻이 있어 몰래 서로 도모하였는데 병령을 태운 사실도 사람들의 말이 청정의 지시라고 합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었고
상사가 일찍이 밀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역시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도모하겠습니다. 호남에 재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고 또 사신이 말하기를 낮이 늦었습니다. 수원에 가서 묵어야겠는데 잔치를 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친히 술 한 잔을 권한 뒤에 읍하고 이별하였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주인 황정옥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드리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주인 황정옥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였다. 황정옥은 원운인이다. 그를 대우함은 잠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조정에서 잠작하여 처리해야지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이 죽게 된 사람을 열애 동안 안치했다가 지금 방면하여 전리에 가서 죽도록 하는 것은 시로 지나친 것은 아니다. 따를 만한 일이라면 어찌 즉시 따르지 않겠는가. 대개 그 당시의 사실로 보면 혹 미진한 점도 있으나 그 마음을 따져보면 왕조를 보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니 어찌 깊이 허물할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복잡한 때를 당하여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1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주인 황정옥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1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선과와 승직의 첩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가하다. 공명 고신첩의 일은 간원이 아랜 바가 진실로 마땅하지만 애당초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지급해 놓고 도로 거둔다면 이는 중이라고 멀리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 불문에 붙이고 이들로 하여금 군량을 모으게 하는 것이 선책일 것이다. 다시 헤아려서 회개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유정에게 이미 공명 고신첩을 지급했는데 도로 거두어드리는 것은 잘못 온당하지 않은 듯하나 대간이 이미 농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의 하교를 받으니 매우 마땅합니다. 그대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할 듯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호 80억 원, 선조 30년 2월 1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본조의 기사에 전판서 홍진이 아뢰기를 환도 후에 친제를 오래도록 거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도 2번이나 정지했습니다. 그 뒤에는 혹한으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기후가 차차 따뜻해지니 별제를 친히 거행하시도록 부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묘안이 너무 협작하여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부득이 문 밖에서 예를 거행하자고 하니 구차하여 채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시 정탁이 계획을 세웠는데 의논은 연영전 봉안처와 통하게 계수해서 종묘 열시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영영전은 제사를 받을 때 신지를 옮겨두는 것으로 하려면 이것 또한 대강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공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사를 하려 한다면 친제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던 바 상께서 친제는 뭐뭐일로 날짜를 잡아 거행하라고 계수하는 문제는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유성령은 수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신의를 옮겨 안치해야 하는데 옮겨 안치할 만한 곳이 없으니 우선 형편을 보아 전알만 거행하는 것도 마땅할 듯하다 하였고 좌이정 김응남은 병으로 의견을 수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하시기를 알았다 아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제를 오래도록 거행하지 못하니 대단히 미안한데 종묘안이 너무 협작하여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지난 겨울에는 간단하게 개수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를 감쇄하여 거행하자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조에서는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문 밖에서 예를 거행하도록 결정했으니 매우 구차하기는 했으나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이들은 전 아래의 예는 환도한 직후라면 그래도 가하지만 지금 환도한 지 5년이나 된 뒤에 종묘 내부가 협착하다는 것을 이유로 예물을 갖춘 제사를 거행하지 않고 단지 이런 예를 거행하니 어찌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수리하는 역사가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렵다고 하고 예를 강쇠한 제사 역시 근거 없는 일이니 차라리 지난 겨울에 정한 바에 따라 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제사는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으니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0억은 선조 30년 2월 1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적의 서신에 대해 왕자가 답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하하셨으므로 두 왕자분의 답서를 기초하여 읽게 합니다. 얼핏 들으니 전일에 임해군이 정족에게 답하는 것을 손수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반드시 친필로 쓸 것은 없고 단지 서명만 해서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80억은 선조 30년 2월 1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임해군의 답서는 다음과 같다. 장군께서 군사를 철수하여 동쪽으로 건너간 이래 국경이 가로막혀 바다를 건너 편지를 보내 사사로운 사례를 하지 못했으나 극우하게 사모하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장계인을 통하여 수차를 받아보니 진실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원래부터 우방으로 화친을 맺은 지 연 200년이나 되는데 뜻밖에도 일본이 먼저 전단을 열어 종묘 사직은 폐허가 되고 만 백성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천조가 모두 평등하게 보아 다같이 사랑하심에 힘입어 분쟁을 그치고 함께 대도로 나아갈 것을 즉시 깨달아 장군께서 사신을 경성에 파견하여 서신을 통하려 하니 생각이 매우 건실하십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모든 대의소사를 반드시 천조에 품위하여 명령을 받으므로 천조의 명령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천조의 장수들이 경성, 평양, 의주 등 여러 곳에 많이 머물러 있고 양 책봉사는 먼저 궐하러 나아갔으며 심 책봉사는 직서를 받들고 전남하하여 바야흐로 양국 사이를 조정하려는 때이니 우리나라가 천조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칠의 귀국과 사신을 왕래하는 것은 사체로 보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조의 주의를 얻는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일본이 만약 다시 호의를 가지고 상대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책봉사에게 알려서 천조에 품위하여 다시 성지를 받들어 배신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순하부는 병이 심하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황혁 또한 멀리 북쪽 지방에 있어 보내주신 서신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송운을 진중으로 보낼 것이니 잘 대해 주십시오. 모두 밝게 양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80억은 선조 30년 2월 1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에 안개가 끼었고 미시에 햇누리가 지고 밤 일경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